깜빡했어요. 그래서 네. 더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피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피플팀의 업무를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플팀은 말 그대로 사람들, 회사로 치면 직원들이 되겠죠. 이 직원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용부터 교육, 제도 기획, 그리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한 조직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진행하실 때마다 매의 눈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만의 인재를 선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는 필수 자격 요건에 맞게끔 경력을 핏하게 작성해 주신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스펙이 담겨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지원하는 공고에 맞게끔 지원한 이력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원자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광고회사에 지원하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광고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공모전 수상 내역을 스펙으로 담고 있고요. 컴퓨터 활용 부분이나 아니면 구글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내복지 제도가 있을까요? 차이 맘박스라고 해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박스인데요. 육아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산모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출산 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담겨 있는데요. 면봉부터 해서 손톱 가위, 기저귀, 탈모 방지 샴푸 등 다양한 상품을 8종 정도로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문화들도 계속 만들어 가실 텐데요. 앞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조직 문화가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었는데요. 동호회 활동할 때도 직원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뭔가 복지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동호회를 다시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캘리그라피 관련된 동호회도 있었고요. 테니스 동호회, 책을 읽는 독서 동호회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호회가 차이에게도 있었습니다. 동호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에 더 애사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챕터 마지막 질문인데요.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차이는 20살입니다.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차이는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살의 청년처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크루들로 모여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8년간 인사 업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셨던 일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이 좋게도 많은 기회와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인사 업무 A to Z를 모두 다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차이 피플팀을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광고 회사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의 조직 문화를 담당한다? 이게 약간 흥미를 유발을 했고요. 합류해서 같이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회사에서도 채용과 동시에 조직 문화도 같이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조직 문화에 해당하는 복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수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차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쪽을 더 깊게 넓게 또 만지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일터의 설계자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 문화는 저한테는 뭐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도 있었을 테고 또 즐거웠던 기억도 있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각각 설명해 주신다면? 인사 담당자로서 좀만 눈여겨봐서 좀 관심을 가졌다면 놓치지 않을 직원이었는데 회사를 떠나게 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 제일 기뻤던 순간은 제가 이제 신규 입사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병아리 같던 신입사원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회사가 주목하는 인재가 됐을 때는 뭔가 자식을 키운 듯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직장에 잘 적응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케어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온라인에 인사 담당자를 검색을 하면 인사 담당자 필수 자격증이라는 것들이 뜨더라고요. 사실 인사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입으로 처음 입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관련된 자격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었는데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업무 중간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HRM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별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거나 소통해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스펙이라던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낯을 가리지 않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다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하시니까 면접에 예상 질문을 짜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한결 수월한 편인가요? 막상 제가 면접에 간다고 하면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긴장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유머가 하나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유머가? 그럼 인사 담당자도 긴장한다는 면접 루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만의 면접 루틴이 있나요? 면접 당일날은 그 회사의 최신 기사를 정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회사 관련된 질문을 할 때 회사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고 면접에 들어간다고 하면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염주 팔찌를 착용을 항상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심신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고 계신가요? 아니요. 깜빡했어요. 그래서 네. 더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잘 된 거 맞아요? 체질이신가 봐요. 이렇게 편집 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